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정치 테마주입니다. 자, 정치 테마주 시즌주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뭔가 다를 게 있을 것 같은데 꿀팁을 좀 주고 넘어가시죠. 제가 음, 방송을 한 지가 꽤 되는데요. 네, 정치 테마주를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고 와서 정치 테마주를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입니다. 재밌죠? 근데 그동안은 제가 네, 일과할 때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들고 온 것은 음,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역사도 반복이 되고 네, 하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적절하게 잘 적응하는 것도 네,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정치 테마주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그렇죠. 어렵고요. 예민하고, 예민하고, 네, 그다음에 민감하고,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특정 정치 테마주를 지금 추천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뭐 추천드리려고 하는 건 예, 아니기 예. 때문에, 그리고 또 네, 추천드리기도 어려운 게 막상 추천을 드린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지금 현재 비교 우위를 나타낼 것이다. 맞아요. 그 부분도 지금 네, 현재 아직까지는 오리무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간의 얘기는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거야 결국 국민들께서 음, 선택하시는 음, 거니까. 근데 어찌됐던 대선이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네, 제가 정치 테마주를 들고 온 이유를 딱 단도직입적으로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정책이 조변석계 하고 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장이 화랑장세라면 네, 정치 테마주보다는 화랑인 걸로 가야 되겠죠. 음, 근데 지금은 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그런 음, 상황에서 그나마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갑작스러운 또 대선이기 때문에 네, 준비가 안 된 그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오히려 정치 테마주들을 잘 음, 하면 나름대로 용돈벌이. 자, 이제 여기서 용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수익을 대박 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용돈벌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뭐 치킨에서 네, 소고기까지 욕심을 한번 내보자.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했던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네, 주셨는데 이제 정치 테마주는 위험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그 시기를 알고 넣고 빼고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거기서 팁을 얻어서 네, 정치 테마주를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변동성도 예. 크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게 위험한지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지난 16일까지 주가 수익률을 제가 좀 봤어요. 10위까지. 네, 근데 그 중에 9개가 정치 테마주인데 반면에 주식은 계속 뭐 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향을 못 찾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30조 원을 막 그렇죠. 증발했어요. 너무 이 상반된 건데 이제 본격 시즌주 사실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라 짧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급작스럽게 보통 우리가 선거가 일정상 게 나오게 되면 네, 선침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많은 학습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선 주자라든지 네, 심지어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미리 그걸 선침해하시는 음,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생명력이 좀 짧아요. 음, 그러니까 미리 들어오신 분들이 음. 그거를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빠져나가는 건데 네, 이번에는 우리가 탄핵 정국이 좀 길어지면서 네, 대선 언제 시작할지를 몰랐었던 거 음, 아니겠습니까? 6월 달에 할지 7월 달에 할지 처음엔 5월 달에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일찍 들어가셨던 분들은 뭐 이렇게 재미를 못 보고 음,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이것은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대표 주자인 뭐 실질적으로 나오는 음, 거니까 모 건설사 같은 경우 네. S건설사 같은 경우 800%가 넘게 이제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수익을 내가 다 먹었으면 음, 와, 팔자 고쳤다. 근데 그런 분은 제가 주식 시장에 30년 가까이 있지만 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그러니까 음, 거의 못 봤다라는 건 제가 모르는 한두 분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에, 에, 의미지 제 주위엔 한 분도 못 봤어요. 음,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이제 그것을 S건설을 나름대로 그 연구해서 갖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나면은 뭐 한 3, 400%? 뭐 그렇죠. 정도 나오고 에, 에, 적게 되면 한 뭐 100% 정도 수익을 음, 보고 나오는 거지. 적의 수치상 800%가 나온다 그래서 다음 정치 음, 테마주를 내가 500% 이상 수익을 보겠다라고 보면 이건 오산이다. 두 음, 번째는 정치 테마주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저는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요. 만약 정치 테마주를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음, 아무거나 네,
한 주 내지 10주 정도를 사보시라. 한 주에서 10주. 를 사보시라 네. 먼저. 그러면서 그것이 장중에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시라. 정말 눈 돌아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점 상한가를 쳤으면 그건 이제 갭으로 이제 오늘 상한가니까 거래가 안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 보합권에서 그러니까 어제가 만약에 5천 원짜리 주식이 오늘 5천 원 시작해서 30%니까 대략 한 8천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치면 네. 5, 3, 15니까 대략 한 6,500원이네요. 6,500원까지 올라갔다 치면 그 순간에 정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해서는 안 된다. 작은 돈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S건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800%씩이 났다 하더라도 네. 그것 때문에 내가 팔자가 고쳐졌다? 그거는 정말 행운이에요.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반면교사 삼아서 네. 계속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소위 그 갬블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첫 끝발이 X 끝발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실력이 아닌 운에 의해서 수익이 난 네. 것에 대해서는 냉정히 구분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네. 소액으로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점도 덧붙이겠습니다. 네, 요건 또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정치 테마주라는 게 이유가 네.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실 동창이라는 것도 있고 대학 동문이라는 것도 있고 방문도 있고 뭐 이런데 이쯤에서 이제 어떤 후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네. 정치 테마주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물 관련주고요. 인물. 하나는 이제 정책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님하고 제가 네. 방송을 했다. 이것도 인연이죠. 그러면 차영주가 잘 나가지고 네. 나중에 대선에 나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조 기자님이 나 차영주 알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조 그렇죠. 기자님이 이제 네. 어느 기업의 CEO예요. 그러면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생명력이 짧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기자님 회사를 봐준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그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비율은 많은데 그렇죠. 네, 비율은 많은데 저희들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게 이제 종목은 많아지는 네. 거예요. 종목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양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 네. 대학 나온 동문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출신이다. 그 지역에 나온 모든 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적 인연이나 학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이 대략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부분을 봐야 돼요. 네. 그나마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안정적으로 하게 된다는 물론 정책이라는 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도 보여지듯이 선거전에서 나왔던 것을 진짜로 하면 또 위험한 것도 있어요. 맞아요. 관세 같은 경우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정책과 관련된 것들 중에 정말 필요한 것들 AI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와 관련된 전력 인프라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연관성을 이어가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부 정책에 맞춰서 투자를 하라라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이 뭐죠?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산업을 키우고자 한다라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4대 강처럼 그게 뭐 여론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게 되면 그 4대 강과 관련된 그 관련 기업들이 수익을 또 막대하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됐던 국민의힘이 됐던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분이 이제 나서게 되면 그분이 지금 현재 그 어느 데를 방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 세종시로 그 대통령실을 옮기겠다라고 네. 한다라면 그거는 거기에 대한 부동산 개발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설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지역 건설사들을 네.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좀 중기적 관점으로 보자. 하지만 뜬금없이 어떤 기업을 방문했다라고 그래서 그 기업이 수혜를 본다라는 것은 이건 하루짜리다. 하루짜리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 이제 대선까지 한 45일 정도 남았다라면 네. 45일 동안 최소한 한 5, 60군데 많게는 한 100여 군데 기업을 방문하지 않으실까요? 네. 뭐 적게는 뭐 30군데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럼 그 30개 기업을 다 투자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구분하자라는 거고 의외로 인물 테마주에서 대박이 날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인물 테마주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래도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1강이죠. 네. 그거 뭐 인정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셨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시는 분이
갑자기 치고 올라온다. 옛날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네. 치고 날아온다. 그러면 그 그러면? 테마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매매라는 게 상당히 네. 웃긴 게 내가 만약에 저는 인물 테마주들은 그냥 아까 제가 치킨값 정도라 했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그냥 심심풀이로 좀 해보라는 건데 그 100만 원 중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에게 다 베팅을 하는 거죠. 다 베팅을 하면 아 그런 식으로. 네, 다 베팅을 네.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조금 뭐 손해 보는 분도 있을 네, 거고 네. 의외로 수익이 한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매매 팁이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과거 선거전 때 대비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증권회 다닐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많은 이제 선거를 거치면서 어떤 분들이 선거가 다가오면 그렇게 구성을 한대요. 자기는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구성을 한대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어쨌든 조금씩의 수익은 있었을 테니까. 손해 보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건 누구다? 유력 주자 쪽에서 손해를 보는 거고 유력 주자가 아닌 쪽에서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리고 정책 테마주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뭐다? 네. 우리가 이제 대선과 관련된 것들은 뭐다?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절대 건드리서는 안 된다. 6월 3일인데 왜 5월 중순이야? 5월 중순. 예, 네. 말씀드리면 왜요? 네. 우리가 이제 이게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근데 만약에 조 기자님과 제가 같이 매매를 한다라고 치면 조 기자님이 6월 3일 날 팔 거를 제가 알고 있다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제가 5월 3일 날 팔까요? 6월 3일 날 팔까요? 6월 2일 날 팔까요? 그 전에 팔겠죠. 전에 팔겠죠. 그러면 조 기자님은 한 번 더 생각해서 차영주 소장보다는 6월 1일. 6월 1일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대략적으로 나오는 게 5월 한 중순 정도 돼요. 아 그런 식으로 다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6월 3일까지 정말 나는 6월 3일까지 대선 테마주를 할 거야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직선적인 사고예요. 약간 보름의 텀이 있는 거네요. 네, 보름의 그쵸? 텀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그거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대선 주자가 좀 나오고 네.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경선이라는 네. 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선에서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은 국민의힘 쪽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에 대선 주자 상대적인 열의에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한 대선 주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대선 주자가 정해지고 나면 정책주들이 나올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벌써 정책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책주로 가고 있는 상황. 뭐 우리가 그 퓨리스 네, AI사라든지 네. 아니면 뭐그 세종시에 네. 대한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경제와는 상관없는 정치적인 맞아요. 아젠다를 지금 네. 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제가 장시간 얘기하는 게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기도 좀 애매하고 SK하이닉스를 사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정치 네. 테마주가 이렇게 갑자기 음. 단기간에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 만도 한데 빨리 시작이 된 거는 그 나머지 변수가 너무 골아픈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변수도 너무 크고 네. 정리도 안 되고 정리된다 싶으면 또 뭐라고 하고 하니까 이런 것 같은데 정책주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제가 이번에 테마주를 조금 공부를 하면서 네. 느낀 게 예전에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네. 누구였더라 하면서 샀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누구였더라 하는 주식은 짧다고 해주셨고 네, 맞습니다. 이제 약간 정책주를 보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AI잖아요. 네. 이게 주가 영향이 크다고 보면서 느낀 게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게 정책적으로 수혜겠다 싶으면 몰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단순하게 내가 지지하거나 이 사람이 높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도 꽤 성장성을 보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런 정책적인 테마주들을 보면 지금 당장 저도 솔직히 그렇고 조 네. 기자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이 무엇일까? 쭉 나열 몇한 서너 종목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외 종목은 잘 모르죠. 그다음에 정책을 오늘 갑자기 매일매일 정책을 체크하지 않는 이상 그 정책들을 매일매일 따라가기도 쉽지 않죠. 그쵸. 우리가 이제 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그 IT가 발달하면서 유튜브하고 그다음 블로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양한 메신저들 네. 이런 것들이 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뿌려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정보가 전달이 되는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네. 거죠. 네. 이게 불과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던 네.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여야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네.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런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이 인터넷 효과, 유튜브와 인터넷 효과에 따라서 네.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가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전통적으로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 피터 린치의 투자 방식을 얘기하는 것도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정보 전달력이 이렇게 빠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중순까지는 방향 잡을까요? 어차피 90일 유예를 줬기 때문에 이게 6월 말이에요. 6월 그리고 말이. 우리가 네. 대선이 남아 있는 것도 알겠죠. 네, 대선에 남아 있는 네. 것도 알고 어제 이제 제가 뭐 대학 교수님하고 이제 음.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굉장히 그 한국은행 자문도 하셨던 네. 그런 분인데 그분 얘기가 야 경제 방향성을 모르겠다. 음. 나도 모르겠다.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경륜이 있으니까 이 경제 방향성을 알겠는데 트럼프 일단 모르겠고. 그쵸. 우리도 아직 지금 현재 그 어떤 정책이 구체적으로 지금 백서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게 또 없죠. 너무 아직은 변수가 없죠. 많고. 네, 변수가 예. 많으니까. 그럴 때는 나는 지금 여기서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안정적인 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네. 거니까 그렇다면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정치 테마주라든지 네. 정책 테마주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정책 테마주의 하나의 정치 테마주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서로 간에 이제 중국의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네. 과거에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단순하게 그냥 히토류를 무기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무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히토류 관련주들이 이례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 요 차이점이 뭐냐면 정치 테마주라고 보는 건데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정치 테마주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봉이 하나가 갑자기 오늘 안 움직이던 주식이 오늘 30% 올랐다? 이건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말라고요? 그건 절대 오히려 따라가지 따라가잖아요. 그건 절대 따라가면 안 그쵸. 됩니다. 만약에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가고 네. 내일도 상한가 들어갔다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근데 막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내일 더 오를까봐 들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내가 산 시점이 꼭지였더라. 결국에는 명심하세요. 못 간다. 네,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급등한 주식은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그 결국엔 말이죠. 대가를 치르는 치르게 거네요.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네. 주식들을 놓고 본다라면 봉이 하루에 한 5% 올라가고 한 2% 빠지고 그다음에 또 7% 올라가고 한 3% 빠지고 이거는 테마주가 아니라 네. 어떠한 주식도 이런 건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지금 히토류 테마주,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재명 관련주, 네. 그다음에 뭐 한동훈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소장님 이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띄엄띄엄 말씀을 네. 드렸는데 정치 테마주 사실 그 동안의 총선이나 대선보다는 짧아요. 네. 짧고 빨리 시작했고 네. 또 이제 변수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 정치 테마주의 시작과 끝까지 주의할 점과 아까 뭐 보름의 텀도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총 종합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저는 공통된 부분은 AI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여야 대선 네. 주자분들이 새로운 아젠다를 형성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 육아 관련주들, 네. 교육 관련주들은 이거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있었던 그렇죠. 정책 테마주예요. 네. 근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어떠한 대선 주자도 그 얘기는 없어요. 물론 저출산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AI를 선점하려고 하는 아젠다를 선점하는 단계지. 모두가 AI. 예, 모두가 AI예요. 네. 저기서 지금 이제 저출산이 없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는지 간에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네. 따라서 지금은 AI에 집중을 하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소액으로 하자. 네. 너무 많은 금액을 가지고 내가 이참에 뭐 한번 손실을 만회하려고 했다가는 그거는 과유불급이다. 네. 마지막으로는 정책 테마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먼저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게 거니까. 또 정보가 많으니까 더 빨라지겠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차영주가 5월 중순이라 그랬지. 그러면 나는 5월 초순에 빠져나올래.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지는 못해요. 저도 네. 몰라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손절매를 꼭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 마음을 좀 먹고 시작을 당연히 해야겠네요. 먹고 들어가야 되죠. 내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번에 내가 대선 테마주를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분명 한 1-20만 원어치는 꼭 사보세요. 그러면 다음 대선이라든지 이때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변동성을 보고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친구들이 저랑 포커나 뭐 이렇게
굿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자유 시간에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얼굴에 다 쓰여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얼굴에 다 쓰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손잡이 잘 못해요. 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런 하면 안 되네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제가 지금 거의 오랜 시간 동안 강조를 했지만 두 가지. 내가 욕심이 너무 과하냐. 그다음에 손절매를 할 수 있느냐. 네. 이 원칙만 철저히 지켜주실 수 있다라면 가능하다. 그러면 5월 중순 정도까지는 네. 흐름이 괜찮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일본과 같이 그렇죠.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네.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더 갈 수 그러니까 있다. 5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속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네. 정책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인물 관련주들을 보셔야 네.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쪽을 인물 관련주로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여기 이제 정책주로 봐야 되고 네. 국민의힘은 정책주보다는 지금은 인물 관련주로 보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에 특별하게 하는 정치 테마주인 만큼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좀 주의할 건 주의하고 또 짧은 기간에 소액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